그거 아세요? 여자가 명품백을 맸을 때 남자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여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전략이 달라야 돼요. 요즘은 다들 명품 가방 한두 개씩은 가진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20대 초반인데도 명품백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따라서 요즘은 예전처럼 명품백 하나 가지고 우와 저 사람 돈 많나 봐 많이 버나 봐 하는 시대는 지났죠. 요즘은 백뿐만 아니라 명품 옷, 신발, 시계 등등까지 해줘야 좀 돈이 많나 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명품백은 백 하나 딱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품백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드는 것을 보여주거나 명품 의류, 신발, 시계까지 포함해서 럭셔리 패션을 착용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은 남녀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전략은 어때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럭셔리하고 비싼 옷차림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죠. 이것은 고대, 중세 때도 같고 지금도 같아요. 예전엔 금이나 보석, 비단으로 된 그런 패션 아이템을 했다면 요즘은 그게 명품이 된 거죠. 먼저 남녀 간의 썸이 없는 모임에서는 럭셔리템의 역할은 누가 입으나 누구한테 비치나 다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높은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피상적 집단에서의 매력의 절대 공식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피상적 집단에서의 피상적 매력의 공식은 높은 지위 곱하기 친근함이라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특별히 자기소개가 따로 없는 그런 파티 등도 있잖아요. 사교 모임도 있고요. 그런 모임에서 럭셔리 아이템은 힘을 발휘하죠. 하지만 남녀 간의 썸, 연애를 할 잠재적인 대상이 있는 곳에서는 달라져요. 먼저 남자들이 럭셔리템을 사용했을 때를 볼게요. 당연히 여성들에게 높은 지위의 인물처럼 보이기가 쉬워요. 이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기 쉬워지고요. 물론 센스는 있어야 되겠죠. 나 명품이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도배하는 것은 요즘엔 오히려 사회 지능이 떨어져 보이는 역효과를 낳아요. 자, 그리고 여성이 명품을 들 때에도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같은 역할을 해요. 높은 지위를 차지하죠. 나랑 같은 과인 수기도 들고 동네 친구 영희도 명품 들었다면 나만 안 들 수 없죠. 지위 떨어지게. 동성들 사이에서는 나를 돋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명품 가방을 가져가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자, 잠깐 참고하자면 항상 모임에서 높은 지위에서만 머무르려고 하면 안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잠재적인 연애 상대가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이다 이럴 때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면 어떨까요? 이건 꼭 플러스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성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여자가 뭐 예쁘냐 몸매가 좋냐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이 여자를 얼마나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전에 남자어를 번역해보자 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들은 자신이 헌신할 대상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헌신에 여성들이나 자기의 자식들이 만족하기를 바라고 그게 의미 있는 헌신이 되기를 바래요. 남자의 헌신이 상대 여성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고 그녀에게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만큼 남성에게 좌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여성이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다면 자존감이 낮은 남자들은 자신의 좌절을 피하기 위해서 그녀를 헌신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명품백 하나 가지고 남자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명품백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20년 전과는 다르게 명품, 외제차 등등도 사회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왔어요. 이제는 누구나 명품백 하나는 다 들고 다니니까요. 외제차도 예전에는 벤츠, BMW면 엄청 먹어졌는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흔해져서 그렇지 않듯이요. 자, 소개팅을 나갔는데 영부인들처럼 명품 패션으로 휘감고 있으면 남자들은 내가 열심히 해도 이 여자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그런 여자분들의 만족의 기준점은 높을 것 같잖아요. 나는 돈 많은 남자 만날 거야. 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돈 없는 남자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니까 오히려 좋아. 자신이 정말 인기 있는 여성이라서 충분한 연애 경험을 하고 연애 스킬이 뛰어나다 하면 또 돈 많은 뉴페이스 남자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괜찮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너무 대시를 많이 받으면 쓸데없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단 자신이 아직 연애 스킬이 충분하지 않고 연애와 세상 경험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면 굳이 럭셔리 전략을 써서 자신에게 대시하는 남자들을 제한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제가 의사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래도 의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의 재력과 눈높이에는 수백 수천만 원짜리 재킷이나 가방을 만날 때마다 바꿔 들고 입고 나오는 여자가 있다면 절대 플러스는 아닙니다. 많은 남자들은 자신의 헌신이 상대를 만족시키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돈 많은 남자만 만날 거라니까. 이 부는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상위권에도 언제나 더 상위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위권 남자에게 내가 너보다 더 상위권이다 이런 건 어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생각할 때 쟤랑 만나면 맨날 비싼 거 먹으러 다니고 청담동 뭐 이런 데만 가야 될 것 같다. 아니 가야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쟤는 맨날 저런 데만 다니는구나. 내가 다니는 데 가면 좋아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쟤는 나랑 다니는 게 만족스럽진 않겠다. 자, 절대 남자들이 입 밖으로 이런 얘기를 꺼내놓지 않아요. 절대. 그냥 머릿속에 압력으로 떠오를 뿐이에요. 옛날에 한 15년 전쯤인가 스타벅스 다니는 뭐 약간 된장녀
등으로 대변되는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여성의 어떤 소비 성향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뇌의 작용을 비판하거나 혐오할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인스타그램에 되게 비싼 데 가는 것을 올리는 것은 여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있어 보이고 지위가 올라가 보이겠지만 잠재적 연애 대상 구는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 쟤랑 결혼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미래가 안 보인다. 아니 뭐 연애하는데 벌써 결혼 생각까지 해? 아 참. 아 네, 그러면 그냥 연애 상대까지만인 거죠 뭐. 아니 나는 돈 잘 버는 남자만 만날 거라니까요. 소비 패턴은 항상 상대적인 거고요. 그리고 돈 잘 버는 남자들도 생각보다 소비 패턴이 럭셔리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소비 패턴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다고 해볼게요. 명품 사고, 여행 자주 가고, 식당 좋은 데 가고 등등등등. 사실 평범한 의사, 변호사 수준에서는 요즘 돈이 그렇게 쉽게 모이지는 않거든요. 평범한 의사, 변호사들은 사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소비에서는 자산 모으기 어렵다는 것을요. 따라서 과도한 소비 성향은 장기 연애나 결혼까지 생각하는 상대로서의 단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난 내가 엄청 벌어서 내가 쓰는 건데 뭔 상관이야? 네, 남자는 그런 여자를 자신의 헌신으로서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헌신의 귀재들이에요. 평생 자신을 의미 있는 것에 헌신하기를 바라죠. 그게 그들의 자아 실현이에요. 그럼 내가 돈 잘 버는 것을 숨겨야 한단 말임? 어떻게 그걸 숨기겠어요? 대신에 그런 경우는 남자에게 반응성이 높아야 되겠죠. 당신이 준비한 데이트 코스가 나는 기뻐요, 고마워요, 나에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묻어 나와야겠죠. 나는 그런 찌질이들은 싫어. 알파메일만 만날 거야. 알파메일은 그 수도 적지만 진짜 알파메일이라면 한 여자에게 오래 머무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장기 연애와 결혼에는 알파 기질과 베타 기질이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알파메일은 좋은 결혼 상대자는 아닙니다. 연애하기엔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 주제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뭐죠? 좋아요, 구독. 자, 여러분 7의 여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0점짜리 외모의 여자보다 7점 외모의 여자가 인기가 더 많다는 그런 썰인데요. 7점 외모의 여자에게는 나도 한번 대시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세상엔 키 크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돈 잘 벌고 성격 좋고 진실된 좋은 사람이지만 자신감이 없고 찌질한 남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의 대시를 받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실제 가진 것은 없이 허세 가득한 남자들이 연애를 훨씬 더 잘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굳이 내가 어떤 럭셔리 라이프의 어떤 허들을 높여서 근자감만 가득한 허세남들을 꼬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만큼 많이 대시를 받으면 거절의 스킬을 잘 익혀서 상대에 따라서 잘 거절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럼 명품백 들지 마? 그냥 있는 거 드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아니 드세요. 드세요.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품백뿐 아니라 내가 상대방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혹시 위축될까봐 신경 쓰이신다면 꼭 럭셔리 아이템이 아니라 학벌, 외모, 돈, 키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럴 때는 더욱더 반응적이고 소탈한 모습을 더해주면 됩니다. 오히려 하나의 높은 지위만 고수하는 것보다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를 번갈아 가면서 연출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요약해볼게요. 명품백, 럭셔리 아이템, 비싼 데 가서 인스타 사진 올리기 등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은 여성들 사이에서 지위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잠재적 연애 상대에게는 연애의 장애물이에요. 웬만큼 돈 잘 버는 직업군에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보다 돈, 학벌, 외모, 키, 인싸력 등등 다른 것들도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가 위축될 것 같다면 그때는 더 많은 반응성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담을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은 제가 현자님들께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자들은 자신보다 급이 낮은 남자가 이성적으로 대시를 하면 불쾌감을 느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을 급이라는 것으로 나누면 안 되지만 사회 통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원래 남자들이 대시하는 성이고 여자들은 대시를 받는 성이다 보니까 남자들은 대시받을 일이 적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대시를 받으면 사실 엄청 기뻐하고 좋아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거절을 하겠지만 그 대시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뭐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여자분들의 급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여자분들은 급이 낮은 남자가 대시하면 기분 나쁘다라는 글을 받고 댓글도 호응을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사실 머리로 생각하면 여자분들이 그런 것은 진화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역시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생한 증언이 궁금하고 듣고 싶습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자, 현자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스킬을 넘어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현자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